자세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날씨가 엄청 덥네요. 더운 날씨에 먼 곳에서 오느라고 고생을 했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천우신조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또 수원 나그네 여정 속에서 아무런 그 비마진도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뭐 느꼈겠지만, 비행기 타러 가는 새벽에 문자가 날라왔는데 호우경보가 떨어졌다고 문자가 날라왔어. 새벽 2시 40분에. 근데 비행기 타러 가니까 비행기 탈 때는 비가 오지 않더라, 그죠? 비가 막 쏟아졌는데 새벽에 천우신절. 역시 오는 날도 비가 아주 오기는 그냥 깨끗한 날씨였어. 비가 소나기같이 내리면 그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아주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남쪽이라 더 더운 몇 도는 더 나가는데, 오히려 우리가 대만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보다도 더 낮았어요. 천우신저죠. 대만의 그 서울이 타이베이, 한자로는 대북이잖아요. 대북. 그 타이베이 그 공항에서부터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공항 이름이 대만 도원국제공항. 도원국제공항. 10대자. 이거는 이제 만이라는 뜻이에요. 만. 바다에 산으로 둘러진 곳을 갖다가 만이라고 했잖아요. 도원국제공항. 많이 들어봤죠? 도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릉도원이라는 뜻이에요. 무릉도원. 그리고 타이베이 시내 곳곳에 상우들이 옥산이란 지명을 따가지고 많이 썼어요. 옥산이란 상우. 옥의 정신. 그러니까 이 옥이란 것은 가을 청명한 계절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특히 그 옥산이라는 산에서 요 옥이란 이게 보물이 많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의 생산지에 가니까 역시 옥 판매장, 보물 판매장이죠. 여러 가지 이제 옥을 이제 제조한 옥 판매장, 보물 판매장을 갔는데 옥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아주 여러 가지를. 돈이 있어 사죠, 돈이 있어. 근데 오늘 하나 사가졌어요. 청옥이라 되거든. 원래 요 옥은 춘천옥이에요. 요거 백옥 같죠? 춘천 가서 내가 두 번째, 이건 세 번째 산 건데, 춘천옥을 그 춘천에선 세계에서 제일 질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청옥을 원했는데 청옥이 없어요. 춘천옥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더라고 다. 이거 보더니만 춘천옥이라고. 근데 그 대만에서는 이 옥이 이렇게 푸른 옥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양으로 거의 이제 흑색은 아니지만, 참 백색은 아니지만 거의 백색이죠. 춘천옥은 청백의 음양, 춘추의 의미를 이제 옥으로서 내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데, 근데 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옥 생산하는 데에서는 한국의 춘천에서는 한국 옥이 최고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역시 그 대만 옥이 세계 질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문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춘천만 갔으니까 춘천은 이 곡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이게 최고라는 게 이게. 그래서 정조주와 우물한 개구리 노릇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견문이 중요하더라. 근데 대만에는 나라는 조그만한데 경상도 땅만 하다 그래요. 경상도. 근데 실제는 산 높이가 요 3,997m나 되는 요 산이 요 옥산이요. 그 3,000m 이상 되는 산이 300개가 된다네, 거기는. 300개의 봉우리가 3,000m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2,700m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이렇게 수백 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 파는 데 가니까, 소위 말하는 동자산과 유사한, 여자가 누워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하나가 500억이래, 500억. 옥으로 만든 여자, 누워있는 동상이, 조그만 동상이 500억짜리래. 그 전날 중국의 모든 보물을 장개석이 말이죠. 다 끌고 대만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박물관 가니까는 아주 무수히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을 다 팔면 중국 땅 전체를 사고도 남는데요. 그렇게 보물이 많은 거예요. 그 세계 4대 박물관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껍데기고, 대만이 알짜들한 거예요, 알짜. 근래 와가지고 보면 비정상이 정상이라는 것을 다니면서도 또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특히 여자들 옷이 말이죠. 전부 다 언바런스거든, 언바런스. 옛날처럼 이렇게 똑바른 옷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언바런스지. 그 옷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세계화돼가지고 어느 나라 가나 똑같아. 이 방송이 말이지 똑같으니까 이제 세계가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이 된 거죠. 그것이 왜 이때 와서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역시 이제 마지막 해원도 쓰다 한 거죠. 비정상이 정상인 이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옷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비정상이 지금은 이 정상으로 이 세상을 알고 있다고.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구가 지금 지축이 기울어졌잖아요. 기울어져 있어.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요 기울어진 것이 사실은 비정상이거든. 바르게 서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 기울어진 선천에는 정상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전부 다 아주 정장을 했거든. 모든 이것이 옷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정장이었다고. 정장. 아주 바르게 딱 그냥 균형에 맞게 해서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 가는까지도 한쪽은 이만큼 탁 올리고 한쪽은 쫙 기르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지축이 이제 정립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정립될 때가 되니까 요 비정상 요 기운이 마지막으로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징조라는 거죠, 징조. 만물 그 자체,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든 만물은, 특히 만물 중에 인간이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붓글씨 한 문장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조부님한테 받은. 만물 중에서,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라. 그래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라는 문장을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자로 쓴 적이 있어요. 가장 귀하다. 그게 모든 만물 중에 이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사실은 그 만물 그 자체, 하나의 자체가 세계 우주의 중심이라고 볼 때 실제는 이제 사람을 기준하면 사람이 가장 귀하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본인. 본인이죠, 본인. 이 본인이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라는 이 존재가 없다면 우주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자기가 없으니까. 그죠?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는데 우주도 없는 거지.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미국에 살든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살든 어디서 살든 간에 그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야. 북극에 살든 남극에 살든지 간에 자기 존재가 없으면 우주는 없는 것이니까. 왜 이 얘기 하냐면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자기 위주다. 자기 중심.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산다.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개인주의 극치가 된 거지. 개인주의 극치. 근데 개인주의 극치는 인간 사회에서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동물이거든.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개미도, 벌도, 식물도 저 끼리끼리 놀잖아. 그죠? 끼리끼리. 심지어 광물까지도 말이지. 석유는 석유 광맥이 있고, 석탄은 석탄 광맥이 있고, 금도 금 광맥이 있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유상종.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장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 네, 여러 번 강했죠. 독불장군. 독불장군 하다가 이제 한 번 얻어 맞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수양을 이 성인들은 가르쳤고, 이 수양을 제대로 한 사람이 돼야 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사회적 동물인, 사회적 한 이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론 중에서도 내가 가장 인격적으로 완성돼서 모든 사회 흐름을 나의 정신으로 말이지, 올바른 나의 정신으로, 우주 정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보편 타당성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격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 혼자 잘난 척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 혼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란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가장 편협한 한 조각밖에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견문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도통군자의 후손이요. 정통민족의 후손. 그래서 풍류객의 후손이거든요. 도인은 풍류객이라고 했죠. 풍류객. 바람 따라서 떠드는 사람. 요 사실은 도인이라야 깨달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 물장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것을 이제 세상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세계 어디를 가나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어. 야, 그래서 이 수원나간의 도수, 그 의미를 한 사람만이 수원나간애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다 수원나간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 수원나간의 도수 주인공이 이 천하를 달리려면 길이 열려 있어야 가잖아요. 그죠? 혼자 못 가잖아요. 20년 전, 30년 전만 같으면 내가 돈이 있어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못 간다고.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많이 다녀. 곳곳에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길을 다녔어.
그러니까 그 길 내는 것만 찾아가는 거죠. 그러죠? 근데 영어를 내가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려면 힘들어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길을 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야, 그래서 한국이 역시 정통 풍력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 흰옷을 세상에 알리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 알리는 거예요. 한국. 야, 이 옷만 입고 하면 한국이라는 건 이제, 웬만한 사람 알거든. 요즘은 왜 드라마가 그냥 나가서 옛날, 역사 드라마가 또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드라마 속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산중에 혼자 앉아있으면 공부, 하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견문이 없기 때문에 설사 깨달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신당 주님이 20번째 활인성에서 하산승 기별, 노래를 한 겁니다. 그 산중에 앉아있으면, 견문이 좁아서 안 돼요. 천하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깨달았으면 내려와야 된다. 그게 바로 기별전한 하산승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녀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 끝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개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아주 쉬운 얘기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 말이에요. 작은 나라에 청년 실업을 비롯한 실업자들이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 않겠지만 전에 나온 거겠지만 최근에 나온 내용에 보면 100만 하고도 5만 명, 또 3천 명, 100만 명 하고도 5만 3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30만 명 이상은 아무 의욕이 없어. 아무 의욕이. 직업을 이제 찾겠다는 의욕조차가 없다. 그러니까 33만 명이면 적은 숫자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아직도 부모 밑에 사는 거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100만 명이면 광역시 인구예요. 광역시 인구. 일개 광역시 인구. 그러니까 문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직업 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부터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 늘려봐야 그 100만 명 다 채울 수가 있냐고. 갈 곳이 없어요. 누가 나와도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급을 올리니까 이제 10,000원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10,000원까지 올리지 않고 올해 조금 올렸는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은 말이지 막 우는서 하잖아요. 이제 못 쓰겠다는 거지. 시급으로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뭐 공장에서는 이제 몇 개 공장에서 하는 소리가 문 닫아야겠다는 거예요. 문 닫아야겠다.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자동화 되고 있잖아요. 자동화 된다는 것은 자꾸 직업이 없어진다는 뜻이요.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만 가니까 고속도로가 오는데 고속도로 뭐 톨게이트 이게 인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면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톨게이트가 안 나와?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톨게이트가 없대.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그 넘버를 번호판을 찍어가지고 그냥 통지가 한대. 통지 세금 날아가듯이. 야, 그거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달렸던 사람들 실업자가 많이 생기겠다. 아이쿠야, 그래서 잘 못하겠구나. 네? 실업자가 당장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렇게 표적하는 사람들 아직도 지금도 현재도 이제 하이패스 때문에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하이패스 그것도 그래서 하이패스 자꾸 빨리 못 늘리고 말이지. 조금씩밖에 못 늘리는구나. 하이패스 다 해버리면 거기도 실업자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서 조금씩 줄이겠다는 정책으로구나.
하이패스가 다 되면 그때는 하이패스 없애야지 이제. 대만처럼. 근데 그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전기 자동차가 제주도 가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육지에는 없어. 그 육지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는 멀리 다니려면 그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근데 오늘 한번 딱 봤어요. 야, 한 대. 육지에서 한 대 딱 봤네. 근데 그 한 대를 보고도 생각한 거예요. 저게 만약에 전부 다, 육지에서도 말이지, 응? 유유차가 없어지고, 저 배터리 차로 되면 정유회사, 휘발유, 관계되는 직장, 그 직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밥줄 끊어지잖아요, 밥줄. 야, 그래도 그것도 어렵겠구나. 그게 지금 정치가요, 갈 곳이 없어요. 인간이 살 것이 지금, 그게까지 왔어요, 그게까지. 알기 쉽게 몇 가지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날씨가 이와 같이 아주 물 들어가지고 더욱 뜨거운 것 같아요. 이제 극적반이니까 단오의 기온이 이제 확연해. 올해 같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대만이라는 국가는 본래는 이제 대만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역사적인 얘기니까 치우고, 대만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만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대만, 아까 어떤 얘기했는데 집대자를 썼거든요. 집대자. 그러니까 이것은 꼴값으로 보면 3,000m급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그 대만이라는 나라는 아주 고구마처럼 길쭉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쫙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산맥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산맥. 쭉 산맥 하나가 쫙 이렇게 있어. 그게 거기서 그냥 3,000m 이상 되는 산맥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중국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요 대만 있고 이쪽 중국이니까 이게 뭐야? 만이죠, 만. 그러죠? 그걸 만이라고 하잖아요? 만.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이쪽 중국에서는 안 보겠지,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면, 가까운 데서 보면 이게 산세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집처럼 보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자가 무슨 대자? 집대자예요, 집대자. 집대자. 이쪽에서 가서 보면, 대만에 그 산세가 이렇게 됐으니까, 쫙 멀리서 보면, 기와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만이고, 그래서 대만이라는 이름을 지었겠다. 내가 지어도 그렇게 짓겠다. 그 대만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뜻을 보면, 길할 길자에다가, 관이라는 관. 관이라는 관자를, 이렇게 쓰는 건데, 요 관을 대신해서 하나니까 관자야. 그 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거기다가 이를 집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길한 기운이 이제 관을 쓰는 때가 이르면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집대자. 이 길할 길자를 다시 이제 구분하면 선비의 말, 선비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관을 쓸 수 있는 때가 이른다. 후천도 써요. 그죠? 선비의 말. 선비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관을 쓰는데 출세한다 말, 출세야. 만변정기한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면 이제 후천도수가 된다 이런 뜻이죠. 만자는 물수변이니까 해인도수, 바다도수. 거기서 신사변이 2개 있잖아요. 끈아풀이라고 했잖아요. 끈아풀. 내 지난번에 끈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언어 속에서 연결했잖아요. 연결이라는 것이 잇는다는 뜻 아니에요. 선천에 후천을 연결하는 거. 남녀를 갖다 혼인시킬 때 중매쟁이가 연결시키는 거, 전부 다 연결하는 거, 끈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이 실사자가 둘이니까 음양을 뜻한다고. 음양, 내외 또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남과 북, 자와 우, 이게 전부 다 음양관계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연결되는 거. 그 세계를 알리는 말씀, 그 말씀 원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는 사람들은 할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그 동이족은 그래서 이 자가 큰 대자, 여자가 이 활궁자를 했잖아요, 활궁자. 그 활을 중심에 있는 거. 그래서 요 활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활궁자. 선천에는 삼국시대니까, 삼국시대라는 것은 전쟁의 시대 아니에요? 전쟁의 시대에서는 총이 나오기 전까지는 활이 가장 큰 무기였다고. 그 한국이 그래서 가장 큰 무기, 활을 가지고 멀리까지 사거리가 나가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힘이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군의 기질, 그런 기질,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장개석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발전된 거죠. 현대화된 겁니다. 현대화. 그래서 한반도나 남북이 이제 민주공산으로 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도 대만과 중국 본토가 이제 민주공산이 된 거죠. 음양으로. 그래서 국가적인 독립을 하고자 하는 땅인데 중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큰 나라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중국하고 상대를 하려니까 첫째 미국이 말이죠. 중국하고 이제 핑퐁 외교를 시작할 때 그전에는 자유중국과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유중국이었다고 대만이. 그죠? 자유중국.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화민국 공산당하고 이제 손잡다 보니까 공산당에서 조건이 있어. 우리하고 조율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대만하고 손을 끊어라. 그러죠? 대만하고 손을 끊어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경제가 위주니까 승낙한 거죠. 그것이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다라니까 미국 너희들도 대만하고 말이야 손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대만하고 손 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자유중국이 대만으로 바뀐 거죠. 그죠? 지금도 몇 개 나라가 지금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중국하고 손잡고 대만하고 손을 끊고 조류를 끊고 그러니까 대만은 계속해서 지금 외교 관계가 줄고 있다고요. 그 후천도수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대만은 자꾸 짜부라드는 거지.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 관계는 사실은 자유중국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교류했기 때문에 이제 참 잘 지냈는데 중국하고 손잡다 보니까 관계를 끊으니까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태권도 올림픽에서 태권도 할 때 중국 대만 출신이 한국 선수를 이긴 모양인데 실제는 근데 우리 한국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그냥 화가 잔뜩 났을 때야. 내가 대만 가던 날 아주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 우리 동주 가방이 말이지 손잡이가 그냥 뚝 부러져 갖고 나왔어. 그래서 딱 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우리 가방도 보니까 이 가방이 다 찍히고 말이지. 귀퉁이가 그냥 찍히고 얼마나 국물렸는지. 그걸 내가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올린다고 그랬거든. 그날따라 근데 한 사람이 또 안 와가지고 말이지 30분이나 가이드가 혼자 기다려서 나머지 그냥 대기시켜놓고 가이드가 와야 그걸 얘기할 텐데 안 오는 거야.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걸 얘기하려니까 급하니까 그냥 가르쳐. 나중에 얘기했지만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미리 얘기했으면 그거 고발하면 변상 좋지 않은데 그러더라. 당신이 말 늦게 왔으니 기다리다가 못한 거 아니냐 말이야.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 비행기를 수십 번 탔지만 왕복이죠. 왕복 수십 번 탔지만 그 가방은 그렇게 그냥 함부로 굶긴 거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밖에. 그러니까 대만의 그 속 좁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해운도수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해운도수. 다른 사람 거는 안 그렇다고 우리 것만 그렇지. 동주권하고 내 건. 동주권은 아니 손이 푼잡에 부러졌어.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구나. 요 기운이.
대만 정신이요, 그게. 대만의 정신. 해원 시켜야 되겠구나. 해원.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땅이 좁은, 그리고 약수국은 이와 같이 선천에는 서러움을 받습니다. 미래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중국도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이제 대만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인구는 2천만이 넘는다는데, 2천만. 경상도 땅 많은데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무지하게 높다는 걸 세계에서 이유로 하더라고, 이 인구 밀도가.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불쌍한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했어요. 근데 발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발전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하고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발전을 못해가지고 정체된 거죠. 대만은 네 가지의 그 영향을 크게는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원주민의 정신인데, 원주민은 피부가 까무잡잡하니 키도 작고 그래요. 눈과 코도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고. 근데 장개석을 통해서 이제 진압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한족이 많이 들어갔었지만, 장개석이 들어가지고 정치하려니 보니까 뭔가 이제 그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최장 기간 동안 군사 비상 체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개석을 통해서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 나라의 형국을 보면 금방 얘기했지만, 산맥이 하나로 딱 돼 있어가지고 동쪽은 뭐 거의 땅이 없고 한쪽만 이렇게 조그만 넓은 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동나라고, 동나. 그러니까 지명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동해안 쪽은 전부 다 산이 그냥 바닥 쪽까지 와가지고 철도 내기가 바빴거든요. 근데 한 동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넓어. 그래야 여기 동네가 이제 크게 들었는데, 요 동네 이름이 동쪽에. 그 동쪽에 이제 펼쳐진 들판, 그게 동나라는 거죠. 전라도란 나자아니요? 동쪽에. 그리고 이쪽에 조금 이제 평야가 있는데, 좌우자는 산맥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나라는 통일정신, 통일하는 마음이 있어요. 합하는 마음. 그 통일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빨리, 인구도 적지만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장개석을 통해서 발전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압력 때문에 이제 정체된 거죠. 실제 우리나라보다 빠른 거죠. 그 이유가 먼저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덜란드, 스페인의 이제 통제를 받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는 일본을 통해서 50년 동안 통제받았어. 우리는 36년인데 일본은 50년 받았어. 저희가 대만은 50년 동안. 그러면서 대만은 아유 이제 일본한테 아주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반항했지만 거기는 반항을 안. 왜 그러냐면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자기 나라화하기 위해서 아주 잘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잘해주고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발전시켜주니까 이제 호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정신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중국 정신, 두 번째는 일본 정신, 세 번째 서양 정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원주민의 정신. 그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저 위에 그냥 산 위에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 내려왔다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주민은 이제 기운이 쇠약한 거죠. 네 가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사상의 정신. 그리고 대만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금방 얘기한 대로 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옥산이 바로 옥황상제의 옥을 의미한다. 옥황상제, 옥좌, 소위 말하는 옥룡의 정신.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이 이 산은 이렇게 높고 산약은 딱 하나고, 그래서 이제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
그 산이 높으면 원래 우리나라 강원도 사람들처럼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산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낮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고 이 대만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자기 형편대로 그냥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거. 그 겸손이라는 말이 아주 참 말은 쉬워도 이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그 대만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 정신이 뭐예요? 환경에 맞는 정신. 그것이 마땅할 적자 마음심자. 이걸 적어심이라고 그래요. 적어심. 마음자리라도 적당하게 자기 위치의 현실 수준에 맞게 생활하는 거. 이게 적어심이에요. 저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지면 힘든 상태 현재에 적응해야 되는데 옛날 부자일 때를 생각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적어심. 이 대만 사람들이 이제 적어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이라든지 중국 장개석에 들어온 시간이라든지 스페인이 또는 네덜란드로 들어왔을 때도 잘 적응을 한 거죠. 그리고 첫날 간 곳이 어디냐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보물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 번. 막 수백억짜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억짜리. 역시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옛날에 황실에서 다 쓰는 거래요. 황실에서. 소위 말해 천자들이 제일 아끼던 그 보물들을 다 싸지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 말이지 장개석이 싸주고 가는 거 그냥 다 공격해가지고 말이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이 보물을 싸고 가니까 이 보물까지 깨질까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물이 소위 말하는 그 방어벽이 된 거예요. 방어벽이. 그래서 중국의 모든 황실했던 막 그냥 보물들은 다 끌고 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중국 땅을 다 사고도 남들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한국이 도자기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견문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청자니 백자니 난 최고인 줄 알았거든, 최고인 줄. 가보니까, 그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자기들도 있고 말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옥으로 만든 옥의 보물들도 그러니까 중국 황실도 이거 동이족 이 정신을 이제 천자가 우리 동이족이었으니까 옥을 제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옥을 제일 중요한 최고의 보물로 삼았더라고. 그래서 이 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물들을 조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배추를 갖다 옥으로 만들었는데 꼭 배추같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값이 많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정신이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의 정신을 그냥 받아가지고 문자가 뭐예요? 한자죠? 한자, 한문. 한자. 요 한문은 중국에서는 어렵다고 반대로 쓰잖아요. 바꿔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냥 전속식이야. 그대로. 계속해서, 한문 본래대로 그냥 원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기념박물관이요. 중정기념박물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정이 바로 장개석의 어린 시절에 잘해요. 장개석의 유년 시절의 유명. 이걸 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장개석의 어린 아명이에요. 그래서, 중정, 기념관. 거기 갔는데, 이 양반이 확실히 자유중국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이제 다른 나라 영향도 있지만,
근데 이 중정이라는 뜻은 뭐예요? 주역의 2효와 5효를 뜻한다 그랬죠? 중은 요 2효를 중이라고 그랬고, 정은 5효를 정이라고 그랬죠? 중정이야, 중정. 그러니까 주역의 이치를 담은 이름으로 어릴 때 이제 아명으로 쓴 거예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죠, 그래.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족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정, 장개석의 정신이죠. 예를 들면 양천지 정기하고 법 고금 완인이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 양천지, 천지를 기른단 말이에요. 천지가 기르는데 뭘 길러? 정기를. 정기, 엑기스 정자요. 정신이란 정자. 그 기운을 천지가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법 고금, 옛날에 이 법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신도 성인의 정신을 계속 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특히 요 중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플 때 이제 한마디 한 것이 이제 그 사람 아플 때 모습과 이제 그 앞에다 이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국가 흥망 위기임하고, 이 국가 써있자 국가로서 국가의 그 흥망, 흥하고 망하는 요것이 위기임이라, 위기임. 요 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책임이라 뭐예요? 나의 국가를 위한 것은 나의 책임이죠. 국가가 나의 몸에 달려있다는 거지, 나의 몸에. 이 책임감이죠, 책임감. 또 개인 사생 도해라. 둘치자, 좋지 않다는 치자. 개인의 좋지. 나 자체는, 내 개인의 몸은 죽고 사는 것, 내 개인의 죽고 사는 것은 도해라. 이거는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이 법도에서, 이 우주 법도에서는 밖에 거라. 그러니까 내 죽고 사는 것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몸은 국가의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난 국가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이런 의미라고. 죽기 전에 아프면서도 이런 문장을 썼다는 것은 이게 그 사람의 정신이요. 죽으면서는 뭐예요? 이제 세상이 험하고 끝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이런 문장을 썼다는 것이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에서 또 느낀 것이 뭐냐면, 산천에 다니면서 이제 대나무를 많이 봤는데, 대나무는 역시 선비를 상징하잖아요. 대나무와 이제 쌍벽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소나무하고 대나무죠. 송죽 같은, 절개라고 하죠. 송죽 같은. 그래서 대나무는 음의 정신이고, 소나무는 양의 정신이요. 그래서 양은 음을 취하고 음은 양을 취한다 그랬죠. 그 소나무는 사실은 양인데 어디서 살아요? 더운 곳에 살아요? 추운 곳에 살아요? 추운 곳에서 살아. 그 남쪽에는 거기서 대나무가 소나무가 없어. 소나무가 추운 곳에는 살고. 대나무는 음이기 때문에 양을 취해. 그래서 더운 곳을 좋아해. 따뜻한 곳. 그 남쪽에서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나무는 저 남쪽을 가야 잘 사는 거예요. 북쪽 가면 그 한강 넘어가면 대나무는 못 살아요. 추워서. 음양의 이치. 송죽은 다 선비정신, 아주 올곧은 정신인데, 이와 같이 이제 음양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명도, 대만의 그 타이베이 북쪽에 이제 한 지명이, 소나무 송자 써가지고서, 지명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남쪽은 소나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북쪽이나 돼야 소나무가 어쩌다 있을 수가 있죠.
음양의 정신. 그 대나무는 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을 나는 그 봉황은 양이거든요. 그 양의 그 봉황은 대나무의 죽실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음이면서도 아주 올곧게 그냥 한꺼번에 자라. 1년에. 그것도 1년 중에서도 한 차례. 그게 3개월이면 다 큰다 그랬죠? 대나무는. 근데 여러 가지 마디로 그냥 아주 절개 있게 탁. 그 여자는 그래서 더, 남자보다도 정절을 더 중시했다고. 남자는 양의 정신은 소나무 정신인데 이 소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마디를 만들면서 자라잖아요. 그 음양의 정신, 소나무와 대나무의 선비 정신을 음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음양의 이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천등을 날리는 동네를 갔어요. 천등 날리는 동네. 천등이란 것은 하늘 천자, 등등자. 천등.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무슨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인데 그 중국에서는 그게 이렇게 유명해요. 천등 날리는 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게 이제 그 패키지 관광으로 속해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나만 빠질 수도 없고. 갔는데 그 사면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제 소원을 써가지고 천등을 날리는 거예요. 거기는 중국이니까 역시 모필로 이제 아주 그냥 해놨어. 붓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엉망이지, 엉망. 그 붓 가지고 써서 이제 올린 거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근데 그 행사가 하나 사실은 그 형식이거든요, 형식. 근데 형식이 꼭 필요한 거다고. 명분이 되는 거예요, 명분. 그래서 거기다가 원형이정, 축, 용봉, 천자 쓰고 한면에다 또 한면에다 진인, 취합, 또 신합. 진인이 이제 모아 잡고 합해져서 신합이 돼서 미래세계가 되게 한다. 또 제중, 만사, 형통 모든 백성들이 다 군중들이 다 중생들이 다 만사 형통하라. 그 미래세계는 뭐예요? 주역으로만 수화기제, 그래서 신인물 이렇게 내가 써서 붙였어. 그 구제중생 인의라고 써서 붙였어. 그 미래세계 이제 불가에서는 용화낙원 세계라니까 용화낙원 세계라고 이제 써서 사실은 4명이서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면에다가 자기 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동주가 한 면 쓰고 우리 집사람은 한마디 딱 쓰고서 안 써.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쓴 거예요. 요 내용이 하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행사 형식이 이제 명분이 돼서 그 통일 정신, 대야만의 정신, 목의 정신, 목산의 그 정기 요 기운을 하늘과 연계해서 이제 끈앞으로 끌고 온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별전환 하산승이에요. 기별전환 하산승.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설명할 게 없잖아요. 남의 나무라 한 의미는 실제는 이게 인도 말이에요. 근데 한자로 바꾼 거지. 그래서 나무란 글자는 다른 말로 쓰기도 해요. 나무라고 쓰기도 하지만 인도어로서 이제 남모라고도 하고 납모라고도 하고 또 낭모라고도 하고 한자 써놨죠? 그게 나무란 뜻이야. 나무란 뜻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 그럼 나무란 의미는 읽기는 나무인데 귀경 아주 높은 분을 갖다 경배하잖아요. 부처님을 경배하는 경배하여 이제 나를 의지한다, 돌아간다, 또 귀의한다, 또는 경례한다, 아주 경건하게 예를 갖춘다, 또는 구와 나를 갖다 구원해서 소위 말하는 아미타 부처의 세계로 간다. 또는 도아라고도 이제 쓴다 이 말이야. 나무란 글자를 갖다 한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단순히 한마디 이제 그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사방 세계 중에서 이제 서방 정토에 부처를 뜻해요. 동서남북에 이제 사방에 부처가 있는데 아미타불은 미래 세계, 서방 정토 세계
가을 대계의 부처를 의미한 것. 관세음인데 여러 번 강했죠. 그 보살의 의미는 뭐냐? 역시 범어로 인도 말로서 보살이라는 뜻인데 우리 보리살타의 준말이에요. 보리살타의 준말. 이 뜻은 뭐냐면 대신 큰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큰 마음. 큰 마음은 뭐냐? 부처님의 마음이죠. 도인의 마음, 대인의 마음. 또 불과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불과라는 것은 부처님의 열매는 거예요. 도통이죠. 견성성불하는 거. 불과를 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보살이에요. 큰 마음으로 불도에 입문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도로서 중생이 도를 이제 추구하는 도중생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아미타불 이제 그래서 미래세계는 아미타부처를 찾는 거죠. 영신다우님이 미래세계를 갖다 이제 기존의 불가의 의미로 아미타부처를 찾은 겁니다. 탑을 이제 보살. 그 요즘 불가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다 보살이라고 그래. 그 왜 여자들 보살이라고 했겠어요? 실제 안 맞는 뜻이죠? 여기 내가 보살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근데 왜 여자들한테는 다 보살이라고 실제는 부처님을 믿는 여자들을 갖다가 이제 보살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남자라도 보살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갖다 붙여놨어. 근데 이제 일반 부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중들은 여자들만 보면 무조건 보살님이라고 해요. 보살님. 그 여자한테 붙였냐? 미래세계는 음도세상이라는 것을 상징한 거죠. 음도세상. 보살. 다음 문장이죠? 음마음 마 아하. 그 뭐요? 글자 하나씩 세 개 보면 음마란 것은 소름음자, 그러니까 말맞자, 소름음자, 말맞자가 무슨 의미예요? 말도 안 되잖아. 그 말이 소름을 낸다. 그래서 이제 말의 시대가 끝나면 소의 시대가 된다. 이것은 비결에서 나온 거예요. 비결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두각이라고 하죠. 마두각. 말이 뿌리에 대가리에 뿌리 난 거. 이게 이제 말은 뿌리 없잖아요. 그것은 소지. 그래서 말 오자에다가 뿌리 나면 소 우자가 된 거예요. 소 우자. 네? 그래서 요 비결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음마음. 그게 마라는 것은 뭐냐면 말의 읍조림이요. 말이 읍조름. 말이 읍조린다는 것은 선천 말 때 이제 비결을 읊조린다 또는 그 때가 되기 전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경물을 읽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아하라 했거든. 아하는 뭐예요? 어떻게 무엇하고 읊조릴까? 읊조림인가? 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은 무엇하고 읊조려야 맞겠는가? 그것도 시운을 알고 도를 통해서 알맞은 소리를 가지고 그 뜻을 찾아가지고 읊조려야 되는 거지. 아무 말을 읊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아주 정당한 꼭 필요한 기도를 해야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저거심이야. 저거심.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마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해인경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증산대에서는 해인 태글주라고 그러죠. 태글주. 태글주를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도전 보면. 그게 핵심이니까.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나한테도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한 방 때리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 나오잖아요. 소인배라. 소인배. 때리지도 않았거든. 때리면 그냥 박살 낼 텐데 한 번 했는데 그냥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때리지도 못할 사람들은 소인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데 하려고 하니까 미리 겁먹은 거지. 소인배.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 똑똑해도요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수없이 강의했거든요. 수없이. 자기를 낮춰야 이번엔 자기를 낮춰야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이번엔 부각되는 자는 다 떨어져. 부각되는 것은 실제는 그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니까 바람에 부각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문장이죠.
음음음도요, 소울음소리를 내는 거지. 소울음소리가 핵심 아니요? 천지음양 오행이기, 불원 중에 생겨나니. 천지음양이 이치가, 내가 음양이치 아까 간단히 대나무, 소나무 갖고 얘기했는데, 천지음양 모든 게 다 음양이치 아니요? 그게 바로 이제, 체요, 음양이. 체가 바로 이제 작용하는 것이 오행이라고. 그래서 그 오행의 기운이, 말 없이, 우주정신은 말 없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불원 중에 생겨나니. 수장하던 나의 불이 미륵출세 우불인가. 수장이라는 것은 가을 겨울의 정신이요. 가을 겨울 열매로서 이제 맺는 거, 이게 수장이요. 가을은 수국, 장은 겨울이요. 생장 염장 또 생장 수장 그래요. 생은 봄에, 장은 이건 그때는 이제 어른 장자, 긴 장자, 길게 성장한다. 원형 이정에 이제 원은 인이요, 형은 뭐요? 장이라. 근데 가을은 수요 또는 염이요, 거둘염자. 그리고 겨울은 감틀장자. 그 열매를 이제 거둔다는 뜻이요. 수장하던 나의 불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선천에 공부한 사람들은, 도를 통한 사람들은 먼저 어디에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장하는 거예요. 장 감추는 거, 완전히 감춰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륵출세.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소의 이제 부처다 말이에요. 소의 정신, 미래 세계는 충미 세계, 미래 세계, 소의 세계. 선천은 말의 세계라고 하면 후천은 소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 부처님이 소의 정신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부처를 찾는 절에서는 시무당, 시무시를 찾잖아요. 그리고 십시무들 그려놓고 앉았고. 이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정신이다. 영신당류의 정신이다. 그래서 내 불이라고 그랬죠. 내 불. 다음 장에. 모든 불이 생장하니. 모든 부처가 이제 다시 생겨나서 이제 완전히 성숙한단 말이에요. 장이라는 것은 여름의 정신이 완전히 성숙해. 그래서 그 기운으로 만물도 같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미래 세계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만물도 다시 생겨난다고. 아까도 그 만물 얘기했잖아요. 만물 중에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간이 이렇게 새로워지니까 만물도 새롭게 다시 생장하는 거죠. 하산승아, 산에서 내려온 중아, 날 알았거든. 산상승을 불러, 아직도 산중에 앉아가지고, 아미탑을 찾고 있는 그 중들을 말이요. 불러서, 돌아 나와란 말이야. 돌아 나와. 불러서 돌아오란 말이야. 돌아와. 아웅. 용마인 마음. 마하의 의미 얘기했죠? 아웅은 내가 곧 영웅이다. 부처지면서 영웅이란 건 뭐냐? 근데 여러분 가겠지만 미래세계 여는 것은 신장의 기운 갖고 연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정신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냥 마음씨 신법이고 신법이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영웅의 정신을 가지고 이번에 신장 기운을 써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의 정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영웅이다. 영웅. 그러면서도 마용 인마다. 천천의 말의 정신이 하도의 정신이죠. 용마 하도 낙서. 그 기운이 이제 지금까지는 용의 정신은 때가 되기 전에 나올 수가 없어. 뭐요? 완성되기 전에는 용은 물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잠용, 이무기. 근데 때가 돼야 이제 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후천도수인데 아직은 인마의 정신이죠. 근데 인마의 정신일 때, 인마는 건 뭐? 사람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 선천의 그 정신. 나는, 가보생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가보생. 고수부님이 공사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말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빌어라 그랬거든. 말에서 떨어진 곳. 증산도에서는 가보생 말. 영신당주님 여기 판에서는 역시 가보생 말. 그 판을 그래서 나온 떨어진 삶. 그게 내가 거기서 떨어진 삶이거든. 증산도 말판에서 가보생 판에서 또 영신당류 판에서도 그 가보생을 통해서 내가 요 영신당류를 해인경을 받은 삶이에요. 그 소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떨어진 곳. 그 바로 인마음. 사람이 말이 이제 소름소리를 통해서 이제 용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미륵출세 한단 말이에요. 미륵출세 소식 왔어. 이거 여지없이 나를 얘기한 거 여기서 보면. 마하. 그 말이 누군가?
어떤 거, 내가 누구야? 어떤 사람이요? 말인 나가 누구냐? 마하아. 그런 의미죠. 미륵칠세 소식 왔어. 비승비속이라 된다는 거죠. 비승비속. 이건 그 하마, 이제 산에 수도하는 중들은 다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산성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 하산성은 결국은 비결해서 비승비속이요. 산에 있는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인도 아니고. 근데 속세에 살아, 속세에서. 그러니까 속세에 살지만 속인이 아니란 말이야. 속된 사람. 이 세상이 망조죠. 망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망국의 징조예요. 그래서 지금이 자꾸 세금 문제 얘기하잖아요. 세금 안 붙은 게 없어요. 아까 기름 얘기했는데 기름값도 반 이상이 전부 다 세금이야. 그러니까 기름값은 다 떨어지는데 세금이 그냥 잔뜩 막여갖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름값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만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훨씬 싸더라고. 기름 거기다 세금을 득게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기름이 없이 이제 배터리 자동차를 만든다 만약에 그러면 그 세금만 해도 얼마겠어요. 기름세다 주류세만 해도 거기다 막 붙은 그 국가의 세금이 엄청난데 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고요 지금. 자동차 자연 친화적인 그 배터리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다 만들어 가지고 만약 휘발유차 경유차 없애봐. 그 세금 붙은 거 그 세금을 어디서 걷냐고 어디서? 네? 국가 입장에서 봐요. 그게 다른 데서 그 충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이번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해갖고 인간을 갖다 10분의 1 줄여. 10분의 1로 쫙 그냥 골라가지고 쓸만한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10분의 1도 못 살아요. 10분의 1도. 실제는 인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자연도태가 있는데 자연도태. 인간 세계도 이제 자연도태. 이게 바로 신의 심판입니다. 인간도태라는 말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인간은 천재의 핵심인데 그 신의 심판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 읽어보면 알죠? 그 다음에 미국 정책 반하는 정부의 그 문제. 남북한과의 관계 이제 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북한을 갖다 쪼이려고 하는데 그 반대 정책을 쓰면 결국은 부딪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간태웅 도수가 주역 이치인데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이렇게 딱 소남 소녀가 짝사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금갈 때가 됐다. 그럼 뭐요? 이제 장남으로 다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종지부 간태웅 도수 종지부는 후천 도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교조가 다시 공식화된다.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냥 우라가 치미는데 이 공산당 김정은 그 김일성 사상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 전교조 이 새끼들을 갖다가 그냥 머리 뜨고 말이지 대모하고 애들은 안 가르치고 공산정권 가르치고 앉았는 이놈들을 학교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운동하고 그런 놈들 말이지 공식화시킨다. 이거 완전 공산당 아니야? 역시 남북한이 하나 돼야 되니까 하나 용납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도수요. 통일되는 마지막 도수, 마지막 과제가 표출하고 있다. 세상에 시운이 또 이제 얘기하면 가뭄. 지금도 가뭄 때문에 아주 북한은 난리요. 지금도. 근데 물폭탄이 막 일어났잖아. 내가 대만 가던 그때 청주가 물난리 났다고 그러지, 천안도 물난리 났다고 그러지, 괴산도 물난리 났다가 그 괴산에 그 괴산댐 관리소장이 자살했어요. 목 매다가 자살했어. 그 책임지고 줄 거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 갈 데가 없거든. 자기도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 책임지고 받겠거든. 그럴 바엔 죽겠다. 이게 바로 이제 상징이에요.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아까 그 실업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1년에 3,600명이 자살한대요. 실업자 중에서. 3,600명이 1년에?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 중에서, 청년 실업 중에서, 3,600명이 자살한다는 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3,600명 자살하는 거. 군대에서 좀 한 명만, 잘못돼가 죽으면 막 그냥 세상이 떠들썩한데, 자살한 게 3,600명이에요, 1년에. 청주가 침몰했다, 빠졌다는 것은 청주의 정신, 삼청의 정신이요. 삼청의 정신, 후천도수. 그 다음에 천하는 역시 하늘이, 예? 편하단 후천도수요. 괴산의 정신은 뭐냐면, 괴의 정신은 나무목병에다 귀신 귀자요. 목도로서 이제 귀신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다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한 마음이 돼야 이제 천하가 통일되는, 근데 그런 징조로, 모든 것이 지금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든 비행기든 무슨, 그게 이제 전자, 핸드폰이든 이게 자동 기차든 말이지, 옷이든 이게 전부 다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은 통일도수라.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통일도수라 같지 않냐면 이 세계, 어떤 좋은 물건을 발견해도 요것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게 하려면 기준이 딱 통일돼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배터리, 핸드폰 찌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일돼야 된다고요. 통일 안 되면 외국 가서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통일도수예요. 통일도수. 시운이라고. 세계가 하나 되는 시운. 근데 이제 인간의 정신만 지금 아주 각자, 개체화 돼가지고 극단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하고. 근데 언제까지 가냐? 극직반대예요. 머지않아서 이제 통일돼서 한 마음이 되는 때가, 닥친다. 이게 시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판에서도 세종시가 이제 중심이 된다. 남은, 그 과천에 있는 그 부처 가지고 이제 세종시로 오겠다. 옮긴다. 통일도수요, 이제 신도안으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국회 의사당도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걸 분열을 이제, 세종시로 옮겨서 그냥 그 장관들, 그 공무원들 서울로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게 그러니까 국회 분열을 만들겠다. 예. 때가 가까워지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말때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않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나머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쫙 정리하는,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분주한 세상입니다. 그 분주한 세상 내용을 여러 가지 써놨죠. 특히 올림픽, 지금 이제 마지막 올림픽, 동계올림픽 아니에요? 아까 수장의 장은 감출장작, 겨울의 정신인데, 겨울의 정신, 열매 정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하는 세계 행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동계올림픽 평창. 그래서 이 세계가 평화 통일돼갖고 창성한다는 뜻의 평창입니다. 근데 그 실제는 제일 오지 아니요? 오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 오지가, 없는 모든, 곳곳마다, 아주 평화, 낙원 세계, 창성한 세계가 된다. 그런 상징 의미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정신이 하나 되는, 그래서 남북한도 같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통일도수기 때문에. 남북한 공동으로 해서 이제, 같이, 참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할지 안 할지, 그건 이제 봐야 알지만, 그게 바로 통일도수다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라든지 불란스의 마크롱이라든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번에 그 인도에서 대통령 된 사람도 아주 제일 천민 출신이 대통령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혁명정신이요. 새롭고 바뀌는 마크롱도 말이지. 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군을 완전히 막 그냥 새롭게 바꾼다 하니까 군에서 지금 반발하니까 당신은 나의 수하요. 어쩌고 그러잖아. 젊은 대통령이. 전부 다 그게 뭐예요? 혁명도수예요. 아베가 이제 군사권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 법을 바꾸겠다. 전부 다 혁명도수거든. 혁명도수.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천지가 바뀌는 그런 도수에 와 있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국이 태극화되는, 그래서 음양화해서 나눠졌던 그 음양이 말이죠. 동과 서 또는 좌와 우, 남과 북, 공산민주가 이제 삼국시대가 됐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가 되는 대마의 정신, 일맥,
산맥도 하나인 정신, 그 기운을 우리가 본받아입니다. 필리핀은 섬이 많아가지고 그냥 분열 발달해서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각각 다르고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갖고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저 이게 경찰 통제권이 약해갖고 말이에요. 경찰직을 가진 그놈들도 사기치고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그따위 짓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라는 것은 워낙 많은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반해서 대만은 딱 한 나라로 해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탁 통제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통일정신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통일정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태백산맥을 갖다 쭉 가가지고 저 남쪽까지 그러는데 실제는 백두간이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중심인데 백두대간 중심을 갖다 일본 놈들이 갈라가고 태백산 만들어서 두 맥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음양으로 바꿔놨어. 동서로.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맨날 싸우게 만들고. 그런데 태백산맥이 아닌 백두대간 한 맥으로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정신을 배워야겠다.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화산성이 천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청간원수신. 청컨대 간절히 청하건대 청간 원수신 원합. 수신하는 걸 원한다. 또 하나는 원간 아주 간절히 원하건대 청정심 바른 마음으로 되기를 청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